그래서 제가 물론 제 관점과 다른 선생님들의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저의 관점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뭐 쉬운 문제들은 우리 제낍시다. 그죠? 너무 쉬우니까 어려운 문제들만 낸 거고, 그리고 제가 주요하게 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한번 선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법은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게 중요했었고,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되게 많았었죠. attribute A to B. 그러니까 해석 같은 걸 정말 중요하게 하시고, 또 해석으로 되는 게 약간 주격관계대명사 수일치 같은 거.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우리 중요한 점이 능수동 바뀌는 것들도 되게 중요했었고, 그죠?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란 얘기예요. 시험 볼 때 생각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아까 뭐 중요한 게 있었죠? 난 거는 뭐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던 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14번부터는 이제 독해 질문 13개인데, 독해는 제가 풀어봤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은, 다 탑비용으로 봐야 된다. 우리 탑비용 관점 배웠던 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다 빈칸 문제를 제가 다 어떻게 풀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14번부터 볼 건데 쭉 나왔어요. 일단 14번에는 뭐 그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스테레오타입은 그 중 하나이다. 물론 빡세게 해석을 안 할 겁니다. 빡세게 해석을 할 거는 여러분들이 선행되어져야 할 모든 기출문제 다 풀어보는 거, 거기 해석원기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꼭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2월 서울직 문제였습니다. 스테레오타입은 우리가 그 세 개를 어떤 결정하기 위해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다음 그들은 classify 분류합니다. 그 무한한 다양성을 분류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뭘로? 편리한 한 움큼의 타입으로 어떤 분류를 합니다. 맞죠? 이게 다 뭐야? 여기 고정관념의 장점들, 어떤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향해서냐면 우리가 배우는, 행동하기 위해서 고정화되어진 패션에서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배웠던 것을 향해서 몇 개의 한 움큼의 아주 몇 가지 유형들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life would be,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 탑베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에요. 그죠? life would be wearing process. 그죠? 삶은 굉장히 힘든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만약 블랭크 한다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백그라운드면은 이 life would be wearing process라는 게 뭡니까? 주제예요. 지금 여기 탑뷰잉 몇 번 글이에요? 4번 글이에요. 4번 글. 그죠? 탑뷰잉 4번이라는 건 위에 백그라운드 나오고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이 주제가 나온 거고, 근데 그 주제 빈칸이 딱 뚫려져 있으니까 답은 어떻게 찾아야 돼? 이 뒤에 거에 대한 예시들 보고 찾는 거예요. 예시들 보고. 삶은 그러니까 인트로가 배경 지식이 나왔죠? 정리하면 뭐예요? 간단하게 보면 뭐 고정관념은 복잡한 걸 어떻게 해준다?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죠?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주제. 즉, 탑뷰는 4번 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삶은 굉장히 힘든 과정일지도 모른다. 블랭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타입은 economize, 뭔가 간단하게 한다, 경제적이게 한다, 우리의 멘탈 노력을 모아는 거에서 다루는 거에서 blooming, buzzing confusion with big recognizable cutout. 그죠? 그러니까 뭔가 크게 인지 가능한 cutout, 자르는 것들과 함께 buzzing confusion과 blooming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멘탈 노력을 economize 한다. 이해했습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또 이것도 쉽게 해준다, 경제적이게 해준다는 얘기죠. 뭘로? cut out 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save us, 우리를 구합니다. trouble of finding out, 찾는 것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합니다. 뭘 찾는 겁니까? 그 세 개가 뭐와 같은? 그들이 이것이 굉장히 accustomed looked, 관습화되어지는 모양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뭐하게 줍니다? 그들은 뭔가 덜어줍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뭐 똑같은 얘기예요. 고정관념 복잡을 간단하게 준다 해서 여기서 경제적이게 해준다는 게 나왔고, 바디 1의 예시에서는, 예시 2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save,
그죠? save, 구해준다라는 게 나왔죠? 이거 공통점 뭡니까? 우리 앞에 나오는 고정관념은 뭔가 경제적이게 해주고 뭔가 save, 우리가 그 어려움을 좀 어떻게 준다? 덜어준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찾을 때는 삶은 굉장히 힘든 과정일지도 모른다. 만약에 우리가 고정관념에 뭔가 stick to, 의지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런 의미가 아니죠.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고정관념을 안 가지고 있다면 삶은 힘든 것일지도 모른다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죠? 고정관념을 하지 않는다면 삶은 힘든 과정일지도 모른다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작한다면 scratch with every. 자, scratch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한 스케치거든요. 모든 것들에 대한 스케치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라면 뭐예요? 고정관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자세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라면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고정관념이 없다라면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리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고정관념이 없다라면 이런 걸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4번처럼. 그렇죠? 모든 것들의 스크래치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 자세함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시작한다라면 굉장히 힘든 과정일지도 모른다. 됐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문제였고.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가 고정관념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준다는 인트로 백그라운드에 깔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제에서는 고정관념이 없다면은 굉장히 힘든, 블랭크 한다면은 힘든 과정이 나왔죠. 그러면 뒤에 고정관념은 경제적이고 우리의 힘든 것들을 덜어준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없다면이 나와야 되는 거고, 따라서 4번이 고정관념이 없다라는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4번 하면 되는 거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 탑픽 4번으로 풀렸던 거고,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때까지 사설에서는 굉장히 탑픽 관점으로 안 되는 것도 좀 있었고 조금 뭔가 불규칙적인 글도 있었는데 기출문제는 거의 다 나눠집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다 나눠지면 다 해결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풀 때 안 풀린다 그러면 나누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글을 나누는 것들 생각해봐야 됩니다. 탑픽 4번, 4가지 우리 가지로 나눴었죠? 나눠서 꼭 생각하고 그걸로 공통점, 차이점 찾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 계속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안 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5번. 그죠? 자, 이것도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독해 문제 집어넣은 것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좀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들을 많이 넣었어요. 굉장히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뒤에 예시들 보고 찾아야 되는 것들을 다 넣은 거거든요. 요즘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당연히 앞에 사람의 특징은 많은 curious, 뭔가 호기심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호기심적인 특징들 중 하나는 블랭크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됐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까지가 인트로로 볼게요. 나눌게요. 그러면은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굉장히 호기심적인 걸 가지고 있고 가장 호기심적인 것은 뭐다? 블랭크다 나왔어요. 자, 인트로.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지 봅시다. 그죠? 사람은 뭡니까? 그리고 제일 호기심스러운 것은 뭔가 뭐 호기심스럽다는 걸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뭔가 특이한 특징은 뭔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특이한이라고 봤어요. 특이한 특징은 블랭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블랭크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바디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탑빙이 몇 번 글이냐면 이건 2번 글이에요. 2번 글. 2번 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예시는 뭐에 대해 나왔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오케이? 자, 이 관계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탑픽 2번 글. A랑 B랑 대조되는 거. 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뭐 하는 것이? 자동차를 가지는 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자동차죠? 영구적으로 고장난 자동차를 갖는 것이 아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고장난 자동차를 갖는 게 좋다, 안 좋다? 괜찮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즉,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다. 뭘 자랑하지 않죠? 결국 뭐뭐 이후에 그들의 자동차가 완전히 쓸모없게 된 after long run 결국에 그들의 자동차가
완전히 무쓸모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몇 주 동안. 그리고 혹은 또 뭘 자랑하지 않죠? 이것이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이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심지어 가장 능숙한 메카닉들이 올바르게 할 수 없는, 됐습니까? 메카닉들이 심지어는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이상한 발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다에 대한 1번 대절이고 2번 대절이죠. 또 뭘 자랑하지 않죠? 그들의 차가 무쓸모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첫 번째 예시 A번 뭐예요? 자동차는 고장난 거 있으면은 고장난 거 자랑한다 안 한다? 자랑 안 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고장난 거 자랑 안 한다가 A에 대한 우리가 요약이에요. 그럼 B에 대한 요약은 뭡니까? 그러나 나왔죠. 이거는 B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대조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나 That is how people feel about their own body. 그것은 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To have a body that does fit its work satisfactorily is felt to be uninteresting and rather plebeian. 그죠? 가지는 것은 몸뚱아리를, 어떤 몸뚱이냐면은 아주 만족적으로 작동하는 몸뚱아리를 가지는 것은 느껴진다. 뭐라 느껴지죠? 흥미롭지 않다고 느껴지고 심지어 평범하다라고 느껴진다 라는 얘기예요. 즉 사람에 대한 몸뚱아리가 뭐야? 건강한 몸은 어떻게 느껴진다? 굉장히 덜 흥미적이고 심지어 어떻게? 평범하다가 느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연약한 소화기관은 극도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도구에서. 아주 건강한 레이디의 도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연약한 소화기관. 여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아, 나 소화 안 돼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들도. 이해했습니까? 그럼 딱 나왔죠. 자, 자동차는 고장난 거 자랑 안 하지만 사람은 아픈 거 어떻게 한다? 자랑한다. 이 글이에요, 이거는. 이해했습니까? 자, 자동차는 고장난 거 자랑 안 하지만 사람들은 건강한 몸은 덜 흥미가 느껴지고 굉장히 평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픈 거를 떠벌린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탑빙이 2번 글 보이십니까? 근거 됐습니까? 그럼 이 글에 대한 거 뭡니까? 자, 그러나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뭡니까? 1번, fear of disease, 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니죠. 2번, 자동차에 대한 흥미 아니죠. 3번, 아픔에 대한 자부심. 이 3번이 제일 맞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탑빙 관점 2번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대조가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조가 되는 특징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나눠야 돼요, 무조건. 어려우면 나눠야 되는 거. 어려우면 나눠. 이거 어떻게 풀어요? 다 읽고 풀어야 되지. 였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뒤에 거에 쭉 똑같은 얘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6번.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가 그 독해는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는 묶이는 것도, 어떻게 묶이는 걸 통해서 나누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 묶이는 것까지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러한 퀄리티들은 어떤 후보자들에게서 네가 원하는 능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네가 뭔가 결정하기를 시도한다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그죠? 뭐 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넣기 위해서. Take a look at the writing skill. 라이팅 스킬 쓰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여기서는 노스기 때문에 당연히 힌트를 줬어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은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뭔가 그런 것들이라는 뭔가 나옵니까? 명사들이 나열이 되겠죠. 복수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사람이 마케터인지 세일스퍼슨인지 디자이너는 중요하지 않다. 프로그래머 혹은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라이팅 스킬은 will pay off. pay off는 자동사로 쓰이면 뭐죠? 이득이 될 것이다. 그들의 라이팅 스킬이 이득이 될 것이다. That's because being a good writer is about more than writing. 그것은 이유이다. 좋은 라이터가 되는 것이 단지 쓰는 것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뭔가 이제 쓰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라이팅 스킬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라이팅 스킬이.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것들이 안 나왔어요. 오케이? 2번 나오면 안 되고. 명백한 아주 깨끗한 라이팅 스킬은, 그죠? 뭡니까?
clear thinking에 대한 생각입니다. 좋은 라이터들은 압니다. 어떻게 의사소통할지. 그들은 어떤 것들을 쉽게 만듭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둡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압니다. 무엇을 생략할지도 압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2번 이후부터 3번까지는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의사소통할지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쉽게 만드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두는 것도 알고, 생략하는 것들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즉, 앞에 나오는 능력들이 뭔지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3번으로 찍어야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writing은 making a comeback all over our society. 우리 사회에서 모두 다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Look at how much communication happens through instant messaging. 봐라,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이 발생하는지 메시징과 블로그를 통해서. writing은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묶이는 게 어떻게 묶인다? 2번에서 3번까지가 다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뭘로? writing에 대한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를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후부터는 일자리에서 writing이 중요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즉 이거는 3번 이전과 이후는 뭐냐면은 3번 이전은 writing에 대한 어떤 능력들이 나오는 거고, 3번 이후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에서 writing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글 두 개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writing 일자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3번 이후부터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전에는 이거에 대한 능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3번으로 찍어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제가 누이 말하지만 해석은 여러분들이 꼭 좀 다시 해주세요. 해석 강의 다 있으니까. 그죠? 다 풀어보시고. 제가 이 문제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 보면 한 100문제잖아요. 제가 5가지 나눠드렸으니까 100문제 다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 주까지 해서 풀어보시면 좋고. 그죠? 오케이. 자, 17번. 이거 볼까요? 빈칸이 아래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소셜리스트 글렌 엘더는 제안했다. 뭐가 있다는 것은 민감한 어떤 성장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즉 늦은 10대 뭘 통해서 초기 30대에서부터 늦은 10대까지 성장에 민감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제안했다. 그죠? 10대에서 늦은 10대, 30대까지 다 사람 뭐 한다고요? 성장하는 민감한 기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패턴은 굉장히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프로모트 하는 것처럼 보인다. 뭘 프로모트해요? 때때로 뭔가 equanimity라는 건 평정심이거든요. 평정심이라고 불리는 무엇인가의 특징을 프로모트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했습니까? 평정심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10대하고 30대 때 고통을 겪지 못한다면 절대 평정심을 우리 길러질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평정심이라는 게 보인다. 우리는 배운다. 트라우마가 is survivable. 굉장히 필수적인 트라우마가 항상 있다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다. 그죠? 다음 어떤 좌절에 따라서 너무 깊게 빠지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평정심을 배운다는 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거죠. 즉 뭘 유지하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역적으로 우리는 또한 너무 위로 치솟지 않는다.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너무 위로 치솟지도 않는다라는 거는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인트로 백그라운드입니다. 그죠? 인트로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10대에서 30대 초반 30대까지는 뭐가 발달을 해요? 평정심을 발달을 하는 거죠. 평정심. 그죠? 즉 뭔가 너무 깊게 실패에 낙담하지도 않고 너무 높은 것에 성공에 기뻐하지도 않는 평정심을 배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가 나오거든요. 그 바디 이후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고용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즉 탑 중에 4번 그린 거 아시겠어요? 위에는 평정심에 대한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나오고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하고 싶은 말 나오죠. 하고 싶은 말 뭐 나왔어요? 우리가 일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지
쭉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평정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고르는 게 이 글의 답이겠죠. 평정심이 뛰어난 사람이 뭐예요? 굉장히 어떤 거에 쉽게 좌절도 안 하고 쉽게 기뻐하지도 않고 똥방되지도 않고 평정심 있는 사람을 쭉 고른다는 게 이 글의 주제예요. 그냥.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의 어떤 어디입니까? 몇 가지 비즈니스들은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떤 주목한다. 어디에서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전에 프로였던 운동선수들을 그들의 스태프로. 이해했습니까? 운동선수들을 이제 고용한대요. 왜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쭉 나오겠죠. 쭉 나오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리커버링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들이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실패에 너무 좌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쭉 나오고. 우리 편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면 잘 수행하고 그리고 또 넘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보게요. The image. 그 이미지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넣은 거는 1번에 대한 것들도 되게 보기도 어렵게 나와서 그래요. 이미지는 is of a rider, easy in the saddle. 그죠? 말 안장에서의 쉽게 있는 라이더이다. 그죠? 그 이미지는. 이게 뭔 뜻이죠? 말을 탈 때 쉽게 타고 있는 이미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좌절하지도 않고 굉장히 기뻐하지도 않는 그런 의미를 또 한번 나타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Nothing can so surprise her, either or good for ill, that she will be knocked off. 그죠? 자, 어떤 것들도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아서 일단 so that이에요. 그 결과 그녀는 뭐 하지 않는다? knock off. 쓰러지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이게 평정심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이든지 혹은 나쁜 것이든지. 됐습니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인지 어떠한 것도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아서 그녀는 뭐하자? 떨어지지 않는다가 나오는 거 정답이 1번이죠. 경찰 문제였죠, 이거. 괜찮았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렇죠? 일제에서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 평정심 있는 사람. 정답은 그래서 1번이죠. 이게 그 경찰 맞죠? 그 경찰에서도 어렵게 나왔던 문제였던 거고 실제 시험에서 많이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느낀 점 뭐냐면은 너무 이렇게 급하게 풀지 마세요. 실제 시험에서도 정말이에요. 급하게 풀면 안 보입니다. 오히려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그냥 좀 멀리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시험지 볼 때 너무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하면 스물스물 한번 느낌도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가까이 보면 소그렛이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것들에 막혀가지고. 근데 조금 이제 멀리 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멀리 좀 보려고 노력하자. 오케이. 18번 볼까요? 이것도 잘못 설명한 것들 중 하나. 뭐가? 많은 선생님들이 잘못 설명한 거. 기억과 니은은 기억에선 절대로 뭐가 아니었어요? 대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죠? 누구는, 그죠? 어떤 여선생님은, 유명한 여선생님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가지고 일단 제대로 보게 되면은, 18번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구문 능력입니다. 구문 능력, 그냥. 대부분은 만들어져 왔다. 인도의 증가하는 중산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왔다. 그러나, 이거 이때 강조구문 보이십니까? 이때 강조구문, 어딨어? 이후 강조구문이죠. 그러면은, 그러나, 단지 도시의 인구의 최부유층만이 주장할 수 있다. 전형적인 서구 중산층의 삶을 산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예요. 단지 최고층만이. 자, 그러면 이 글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대부분들은 여전히 서구의 중산층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단지 최부유층만이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은 여전히 아직 중산층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단지 최부유층만이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다. 위에는 뭐예요? 대부분이 이제 중산계층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다, 인도에서. 그러나 최부유층만이 서구의 중산계층의 삶을 살 수 있다. 니은번 뭡니까? 기억번. 인도의 population, 인구는 여전히 시골이고 여전히 빈곤층이고 그리고 이 가난한 인구는 인도의 계속적인 인구 증가를 이끄는 중이다. 즉, 기억 이 아래는 무슨 뜻이에요? 역접이 아니란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난하다는 얘기, 가난하다는 얘기. 그 때문에 여기서는 therefore, 3, 4번 다 틀려요. 그러므로 뭐 괜찮고 by and large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역접이란 얘기가 아니고 순접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해하셨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 컴퍼니가 selling washing powder claim 이거 아니지.
2030년까지 인도의 인구는 그죠? Projected to surpass 차이나를 능가할 것처럼 보인다. 그죠? 그러면 여기 뭐 나옵니까? instead라는 건 대신에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약간 역접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대신에. 근데 이건 역접이 아니죠. 그냥. 뭡니까? 사실 실제로 이런 것처럼 보인다. 그 대다수, 이러한 인구의 대다수는 집중될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에. 어떤 지역이냐면은 기본적인 necessity가 아주 부족한 가난한 지역에 이것들이 주요한 것들이 아마 집중될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뭡니까? 대신에라는 것은 뭔가 역접이 일어나는 대신에가 아니고 뭐예요? 또 다른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기억번이 대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거 왜 넣었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깊게 생각하는 거. 표면이 아니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웰티스티 나왔기 때문에 부자? 그 다음에 기억번 뭐예요? 가난? 대조? 그래서 사람들이 however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깊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경찰. 그래서 해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찍어야 되는 거였죠. 괜찮은 문제였어요. 오케이. 19번 한번 더 볼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였죠. 19번도. 19번은 탑뷰잉 1번 글이에요. 1번 글이라는 것은 인트로에 주제가 나오고 티시스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두세 가지 똑같은 예시가 나오고 공통점 찾는 문제였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해석이 되게 중요했어요. 해석이 되게 어려웠다. 이거는 구문 자체가 되게 어려웠던 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부정확한 자세함은 부정확한 자세함 일단 모르겠어요. makes means 의미한다. 정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수치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더 훌륭한 정도의 명확한 정확성의 수치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뭐보다 그 문맥에 딱 들어맞는 거라기보다 이게 일단 어렵죠. 제가 요즘 글은 탑빙 1번 글의 뒤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다 이런 류만 제가 다 찍었어요. 자, 첫 문장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절대 몰라요.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다시 볼게요. 부정확한 자세함은 부정확한 자세함이라는 것은 정보를 주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명확한 자세함에 더 훌륭한 수치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뭐보다 그 문맥에 딱 들어맞는 거라기보다는 자, 여기까지 인트로 티시스 그죠? 거기다 뭐가 나왔습니까? 예시 나왔죠. 우리 인트로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찾아야 돼요? 예시에 공통점 찾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바로 이렇게 나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 실제 시험에서는 특별히 더 여러분들. 그죠? 우리 두 번째 커리큘럼에서 괜히 시간 쏟은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찾으려고 많이 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드버타이즈라 뭡니까? 그 광고주들은 종종 사용한다. 그 결과를 뭐에 대한 서베이 결과 뭐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What they say about their product.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베이 결과를 사용한다. 때때로 그들은 주장한다. A level of precision. 어떤 그 자세함의 정도를 주장한다. Not based. 근거되지 않는 자세함이죠. 믿음직스럽게 증거에 근거되지 않는 자세함의 수준을 주장한다. 믿음직스럽게 근거되지 않는 자세함의 수준을 주장한다.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회사가 파는 중이라면 워싱 파우더를 만약에 회사가 뭐 하는 회사죠? 셀링에서 현재 분사죠. 워싱 파우더를 파는 회사가 95.45%라는 것을 주장한다면은 브리티시 어덜트 영국 성인들의 95%가 그죠? agree. 요거 구문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구문이 좀 중요해서 만약에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파는 회사죠. 워싱 파우더. 그죠? 워싱 파우더 95.45% 브리티시 어덜트.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영국 성인의 95.45%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회사가 파는 워싱 파우더. 이거 저도 헷갈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자 보게 되면은 만약에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파는 회사죠. 워싱 파우더를 파는 회사가 주장한다면이고 여기 다음에 또 뭐가 생각된 거예요? 대시 생각된 거예요. 그죠? 뭐가? 영국 사람들의 95.45%가 동의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됐습니까? 주동 접주동에서 여기서 95.45랑 클레임 사이에 대시 생각된 겁니다. 다시 만약에 회사인데 어떤 회사? 워싱 파우더를 파는 회사가 주장한다면 뭘 주장하죠? 영국 성인들의 95.45%가 동의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라면 뭘 동의해요? 이 파우더가 깨끗이 한다는 것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렇다면은 이 수치의 자세함의 수치는 완벽하게 부정확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95.45%라는 것이 이제 정확한 거예요, 부정확한 거예요? 부정확하다는 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왜 부정하겠습니까? 이것은 뭐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영국 사람들이 서베이 당한 것 같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영국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서베이를 한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모든 영국 사람들에 대해서 안 한 거란 얘기고. 그래서 그 결과는 근거된다. 샘플에 대해서 근거된다. 혹은 전체 인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근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인트로에서 뭔가 나왔어요. 아직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바디에서 예시가 하나 뭐가 나왔죠? 95.45%라는 게 부정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이유는 왜 부정확한 거죠? 모든 전체 인구를 서베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예요? 부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고 예시 1에서는 예시 2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그 최대적으로 좋아봤자 앳뱃은 좋아봤자 회사는 주장해야만 할 것이다. 거의 그 요청을 받은 95%만이 동의했다는 것을 주장해야만 할 것이다. 뭘 동의했어요? 그들의 파우더가 깨끗이 한다는 것은 뭐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아니고 뭐예요? 요청받은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학생 수준 중에서 95%가 전체 영국 사람들의 95%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95.45% 뭐하다? 부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심지어 전체 인구가 서베이 되었다 할지라도 to have given the result, 그 결과를 주는 것은 뭐에? 소수점 두 자릿수의 그 결과를 주는 것은 아마도 이상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심지어 모든 전체를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을지라도 소수 몇 자릿수? 소수 둘째 자릿수를 주는 건 굉장히 웃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소수점 두 자릿수 좀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효과는 propose, 제안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과학적인 자세함을 그 연구에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빈번하게 그 부정확한 자세함은 시도하는 시도다. 뭐할 시도입니까? 덮을 시도다. 그 비과학적인 연구의 본질을 덮을 시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95.45%라는 소수점 두 자릿수는 이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뭐예요? 오히려 비과학적인 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보게 되면은 95.45%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나 부정확한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소수점 두 자릿수라는 게 이거죠. 이게 뭐 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상하고 오히려 비과학적인 것을 덮는다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95.45%라는 것이 뭐하다? 굉장히 오히려 부정확한 거다. 이 95.45%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앞에? 정확하지 않은 자세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95.4567%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자세한 것 같은데 정확한 거예요? 부정확한 거예요? 부정확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광고에서 사용하는 수준체는 이거 아니고 이용자 수는 특정 세제 표백별 이것도 아니고 세제 표백 일정의 더 엄밀한 조사 이것도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정밀한 정보 이게 뭡니까? 95.45%를 제시하는 연구는 비과학적인 경우가 많다. 자세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이건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그럼 우리가 이거는 이 예시 두 가지로 공통점을 찾아서 답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에 거 읽고 이해됩니까? 되게 어려워요. 부정확한 자세함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준 게 뭐예요? 95.45%라는 예시를 줘가지고 이게 부정확하다는 걸 두 가지 예시를 줘서 나타낸 거죠. 정답은 이거는 부정확하다. 즉 이런 거 소수점 두 자릿수 뭔가 자세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야바이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 글이었습니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문제예요. 20번. 이것도 제가 이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다 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 뒤 예시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 요즘 문제 다 그래요. 자,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뭔지 이해되십니까? 모르죠.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는 게 뭔지 몰라요. 월스트리트 뱅크는 너무 엄청난 크기로 자랐다. 그리고 뭐가 되었다? 너무 중심적인 되었다. 금융 시스템이 중심이 되었다. 그 결과 소되시죠. 그렇게 되어서 그 결과 어떠한 지역 정부들도 그것들이 실패하도록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인트로가 여기까지예요. 인트로의 뭡니까? 디지스. 즉 뭔가 너무 커져서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커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 커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벗어난 거 고르면 되는 거죠. 1번 뭡니까? 이러한 보호적인 지위를 알고 있는 그 은행들은 그 은행이 뭡니까? 앞에 나왔던 월스트리트 뱅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너무 커가지고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지위를 알고 있는 그 은행들은 극도로 위험한 베팅을 했다. 어디에? 집값에 대해서. 그리고 발명했다. 훨씬 더 복잡한 파생품들을 개발을 해냈다.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야. 너무 커가지고 너무 단체가 커가지고 실패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엄청난 위험한 베팅도 했고 이런 걸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뭐예요? 새로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러디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켰다. 어떻게 돈이 만들어지는지. 아니죠? 이건 2번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단체가 커져가지고 이제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나오는 거죠. 3번에 이게 뭡니까? 그 결과는 was financial crisis였다. 뭐 이거를 쭉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의 뱅크는 이전보다 더 많이 자본주의화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규제도 또한 행한다. 그러니까 너무 커지기 때문에 뭘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21번. 자, A, B. 그죠? A, B를 하는 건데, 21번이 되게 괜찮았던 문제가 뭐냐면은, 탑이 2번 글이죠, 이거는. 또 이것도 나눠지는 거예요. 비저너리는, 그죠? 비저너리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비전을 보는 거. 뭐, 얼리 어답터? 혹은 비저너리들은 뭡니까? 처음 사람들이다. 어디에 산업에서, 부분에서 보는, 그들의 기술의 잠재 능력을 보는 사업의 부분에서의 처음 사람들이다. 근본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뭐라 여긴다? 더 똑똑하다고 여긴다. 그들의 반대의 수구다. 어디서? 경쟁적인 회사에 그들의 적대하는 숫자보다 그들이 더 똑똑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quite often 종종 그들은 실로 그렇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다. 뭐하는? 어떤 것들을 보는, 처음에 어떤 것들을 보는 능력이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그들이 원하는 leverage라는 건 영향을 끼치다라는 거예요. 경쟁적인 이득에 영향을 끼치길 원하는 어떤 것들을 처음 보는 그들의 능력이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처음에 보는 게 굉장히 뭐 하는 거예요? 경쟁적인 걸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그러면서 뭘 만들어야 돼요?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게 이제 이 비저너리들의 뭐에 대한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A, 여기까지가. 그죠? 그러면은 다시 보게 되면은 그 이득은 단지 오게 된다. 만약 어떠한 누구도 그것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오게 된다. 즉, 처음 발견하는 거고 처음 경쟁력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B번, A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do not expected. 뭐 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는다. blank. 사는 것을 a well tested product. 잘 테스트되어진 상품들을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뭐와 함께? extensive list of industry reference. 그 인더스트리 산업의 참조에 대해서 광범위한 리스트와 함께 잘 테스트되어진 제품들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 그들이란 건 아까 뭘까요? 비저너리들. 즉 처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뭔가 리뷰가 되어 있는 걸 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무슨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therefore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저널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란 얘기를 하는 거고. 됐습니까? 2번 실로 만약에 그런 참조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못 사게 만든다. 가리키면서 이러한 기술 때문에 그들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지시하면서 그렇죠?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비저너리에 대한 얘기예요. 비저너리들. 그죠? 비저너리들은 그러면은 만약에 너무 늦었다는 거죠. 왜냐면 처음 이미 누가 산 거면 내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용주의자들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리뷰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한다는 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A랑 B랑 바로 나눠지는 거죠. A는 뭐예요? 비저너리. B는 뭐예요? 실용주의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얘들은 리뷰된 거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얘 리뷰된 거를 기반해서 물건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쭉 보게 되면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뭐예요? Therefore,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탑빈 관점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편해지는 글이에요. 나눠진다. 제일 중요한 건 글이 나눠진다. 이해하셨죠? 여기 보시면 되고 22번 이것도 어렵죠? Why bother with history of everything? 왜 모든 것들의 역사와 함께 성가시냐?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개소리야. 몰라요. 요즘 다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블랭크 이렇게 나와요.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인트로 티시스고 인트로 티시스 알나 모른다? 모른다. 그럼 우리 바로 못 찾으려 노력한다. 예시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공통점이 나오는 경우는 탑핑 1번, 차이점이 나오는 경우는 탑핑 2번. 바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죠? In literature class 이 문학 수업에서 너는 배우지 않는다. 유전자에 대해서 물리학 클래스에서 너는 배우지 않는다. 사람의 진화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어떤 부분적인 partial 어떤 편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that makes it hard to find meaning in education. 그것을 만든다. 이것이 어렵게 뭐 하는 것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 프렌치 소셜리스트 에밀리 드렁크는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 disorientation이라는 건 무방향이 없는 거예요. 무방향성의 이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의미가 없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죠? 이거 좀 잘렸죠? 이 뒤에 거 좀 잘렸죠? 그죠? 그죠? 뒤에 거 잘렸네? 그죠? 잠시만요. 아마 뒤에 거 잘렸어요. 혹시 아까 제 거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케이, 이거 볼게요. 이걸로 설명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편집하다가 좀 잘린 것 같아요. 22번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보게 되면은, 어떤 관점입니까? 에밀리 덤클린이 이러한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는 주장합니다. 이것이 절망과 심지어 자살을 낳는다고 주장합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A가 되겠고 어떤 관점이냐면은 굉장히 우리가 물리학을 배울 때는 진화론 안 배우고 그리고 어떤 문학을 배울 때는 뭐 수학 안 배우고 이런 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감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뭔가 내가 하나를 배우면 통합적으로 안 배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따로따로. 근데 이게 어떤다? 방향성이 없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B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누구에 대한 관점이냐? 막스 베버가 나오죠. 막스 베버. 막스 웨버, 또 German Socialist 거기서부터 German Socialist 막스 웨버는 말한다. 이 방향, 디스챈트먼트는 망상이죠.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망상에 대해서 말한다. 과거에 사람들은 뭔가 통합되어지는 어떤 세계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관점이 뭡니까? 보통 원래의 기원의 이야기에서 제공되어진 그들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 통합되어진 그 시야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나 의미의 감각을 주었다. 심지어 그 우리 삶이나 세계의 어떤 인챈트먼트에서조차도. 이해했습니까? 여기서는 말하는 게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서는 어떤 걸 배웠다는 얘기죠? 통합적인 걸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통합적인 거. 이거는 뭐하다? 의미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나눠지죠. A는 뭐예요? 따로따로 배우는 건데 이건 의미 없는 거고 B는 뭐예요? 통합해서 배우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딱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에 거 볼까요? 3번. 오늘날 우리는 배우고 익힌다. 세계에 대해서 아주 파편적으로가 나오면 되겠죠. 우리 뭐에 대해서 대결하고 있어요? 통합적이든지 아니면은 부분적이든지 이거에 배우고 있으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중요한 건 뭐 한다? 나눠진다. 나눠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23번. 그죠? 23번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23번 좀 어렵기도 했고. There is a thought. 생각이 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를 사로잡는 생각이 있다. 이것도 어려웠어요.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세계를.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끌리게 된다면, 그 걱정에 끌리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진보를 이룰 수가 없다. 즉 모든 것들과 모든 것들이 서로 뭐 하고 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복잡하다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것도 이거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세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 글의 주제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 보겠습니다. 일단 뭐 A랑 B랑 둘 중에 뭐가 먼저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A번 볼게요. 모든 훈련들, 어떤 훈련들, 내가 친숙한 모든 훈련들은, 모든 학문들은 draw caricature, 어떤 윤곽선을 그립니다. 세계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 모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것들을 합니다. 뭐 하는 거에서? 모델들을 짓는 거에서. 어떤 모델들이면 고의적으로 스트립 다운은 없어지냐는 뜻이에요. 그 영향이 없어진, 뭐에 대한? 그 밖에 어떤 영향에 대한 영향이 없어진 모델들을 짓는 거에 의해서 이것들을 합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의미 되게 어려워요. 다시. 그 밖의 현상의 어떤 영향들이 고의적으로 없어진 모델들을 만드는 거에 의해서 이것들을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일단 자,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스트립 다운이라는 게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없어진이라는 의미고 있고. 그 다음 B번. 그 경제학자들 존 메이어드 케이니스는 묘사합니다. 우리의 주제를 이와 같이. 경제는 과학이다. 뭐에 대한? 생각에 대한 과학이다. 어떤 관점에서? 모델들에 대한 관점에서 결합되어진 그 기술, 고르는 것에 대한 기술이죠. 모델들, 어떤 모델들이냐면은 현대 세계와 관련이 있는 모델들을 고르는 기술과 결합되어진 모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기술입니다. 경제는. 됐습니까? 자, B번은 갑자기 경제학자가 경제가 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는 그러니까 현대와 관련되어진 사건들과 어떻게 그거에 관련져서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C번 볼게요. When I say strip down, 내가 말할 때 뭔가 없어진 거라는 것을 말할 때 나는 정말로 의미한다. 없애는 것을. 이것은 우리들 중에서 흔치 않은 것이 아니다가 뭐예요? 흔하다라는 얘기예요. 흔치 아니한 것이 아니다. 흔하다. 경제학자들이 집중하는 것이 흔하다. 하나나 두 개의 원인적인 요소에. 그리고 배제하는 것이 흔하다. 모든 것들의 그 밖의 것들을. 됐죠? 희망하면서 뭘 희망해요? 이것들이 우리가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희망하면서 얼마나 이러한 영향들이 작동하고 실질적으로 서로 소통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모든 것들을 제외시키는 것과 한 가지나 두 가지 원인적인 요소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흔하다. 경제학자들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했을 때 A번의 인트로, A번 전에 무슨 내용이죠? 굉장히 사회는 때문에 복잡하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디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나 이게 복잡한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끌린다면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진보를 이룰 수 없다. 복잡한 거에 계속 끌리게 되면은. 됐습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내가 모든 친숙한 어떤 모든 그 학문들은 다 뭘 그린다? 캐리커처를 그린다. 윤곽선을 그린다는 얘기고 A번에서 이게 나왔죠. 윤곽선을 그린다. 그죠? 윤곽선을 그리는데 뭐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고의적으로 없어진. 그죠? 고의적으로 뭔가 제거된 윤곽선을 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제거된 윤곽선을 그린다. 그러면은
이제 제거된이라는 의미가 바로 C에 나오잖아요. 내가 제거되는 거를 얘기했을 때 난 실질적으로 진짜 제거된 걸 얘기하고 있다.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죠?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나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뭐 하는 거죠?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하나나 두 가지 원인적 요소에 집중하고 제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이러한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의사소통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제거를 하고 하나나 두 가지 요인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제거하고 한두 가지의 요인에 집중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해했습니까? A랑 C랑 연결된 거 혹시 알겠어요? 제거된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에 집중하는 거다? 현대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집중해요, 경제학자들은? 미래에 집중해요? 아니죠. 현대 상황에 집중한다. 즉, 과거나 미래 같은 걸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상세적인 예시가 B에 나오는 거예요. C 대신, C 다음에. 이해했습니까? A랑 C랑 합쳐진 거 알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서로 제거된 거가 뭔지를 설명을 하는 거고, C는 뭐가 되는 거,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세부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 현대에만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뭘 다 버리는 거예요? 뭐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버리고 현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A, C, B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답은 A, C, B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어려웠죠, 이거 솔직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해도 학자들은 뭘 해야 돼요? 거기서 다른 것들 다 제외하고 뭔가 서로 연관이 되는 한두 개의 원인 요소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새하의 진보에 대한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24번. 이것도 되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하는 건데 탑빙 관점 1번 글이죠.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트로에서 내가 25일 동안 내가 뭐 신문 기자로서 일을 했다. 근데 이제 최고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트랜스포메이션은 거의 한 6년 내로 다 왔다. 그러니까 내가 6년 내에서도 내가 여기서 신문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신문사가 돌아가는지 내가 잘 안다는 얘기를 나온 거고. That means 이것은 내가 의미한다부터가 예시가 첫 번째 나오는 건데 굉장히 빈번함과 함께 making stuff as I go along. 내가 함께 가는 거와 함께 나는 뭘 만들다?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시가 뭐가 나오냐면은 아침에 배우고 밤에 뭐 한다? 가리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침에 배우고 밤에 가리킨다. 여기 어디 나왔죠? We set a reporter would learn in the morning and teach at night. 그죠? 우리는 말한다. 리포터가 아침에 배우고 밤에 가리킨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이야기를 쓰는 거다. 어떤 이야기를 쓰는가 하면 내일의 독자들을 뭔가 가리킬 이야기를 쓰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주제에서. 어떤 주제냐면은 리포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24시간 전에는 리포터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 내일의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야기를 밤에 쓰는 거가 밤에 가리키고 아침에 배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즉 아침에 배우고 밤에 티치한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그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급히 한다는 얘기예요. 급히 한다는 얘기. 즉흥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예시가 나오고 첫 번째 예시는. 두 번째는 이제 팟캐스트에 대한 예시가 나오거든요. 팟캐스트에 대한 예시. 뒤에 조금밖에 안 나오겠지만 예시가 또 나와요. I'm also. 이해했습니까? 나눠지는 거 보이세요? 나는 또한 정치적인 팟캐스트를 한다. 그리고 그 Presidential Convention 동안에 우리는 사용해야만 한다. 이것을 리얼타임 인터뷰를. 리얼타임은 실시간 인터뷰를 사용해야만 한다. 나는 단지 증가적으로 일하는 중이다. 뭐뭐 없이 스크립트 없이. 그죠? 리얼타임 스크립트 없이. 그죠? 이거에 대한 공통점 뭡니까? 매우 즉흥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으면 공통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improvisation이라는 건 즉흥성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사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을 해서 공통점이 매우 즉흥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아침에 배우고 밤에 가리킨다 뭐지?
쫄지 말고 쭉 읽어보고 마지막에 also running에서 팟캐스트를 하는 건데 뭐 없이 하는 거예요? 대본 없이 하는 거 굉장히 리얼타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실제 시험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꼭 공통점을 찾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25번. 25번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탑빙과 좀 1번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1번에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죠? 랭귀지는 그 스스로 두 가지 층이다. 하나의 소음은 단지 때때로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의 소음은 단지 때때로만 혼자서만 의미가 있다. 두로 다양한 스피치는 다양한 언어들의 소리들이 뭔가 이해 가능한 메시지를 야기한다. 언제? 결합될 때 체인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컬러와 같이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여기까지 했죠? 인트로는 thesis-인데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언어는 단 하나의 체계가 아니고 뭐가 된다? 다양한 언어가 이해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어는 단 하나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로 쓰여야지만 이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시가 뭐가 나왔냐면은 새에 대한 예시가 나왔어요. 새, 예시 1은 그죠? 새에서 블랭크 한다가 나왔고 The sequence is what matter. sequence라는 게 뭐죠? 연속성 이런 뜻이거든요.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죠? 새가 뭐가 중요하다? 연속성. 혹은 뭐 연결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하다라는 게 4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뭐 자반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뭐가 나오냐면은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왔죠? 방언에 대한 예시가 나왔어요. 방언. 그죠? 방언이라는 건 뭡니까? 언어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방언은 여러 가지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공통점 찾아야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연속성, 연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방언은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또 위에서 말한 건 똑같아요. 언어는 단 하나의 체계가 아니고 뭐다? 다양한 언어가 이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단 한 가지의 언어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언어는. 이해했습니까?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개인적인 음은, 개인적인 노트는 종종 거의 가치가 없다라는 게 뭐예요? 단 하나의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의 관점이 잘 보이시는 게 되게 좋고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다시. 언어는 단 하나의 체계가 아니라고 쭉 나왔어요. 그리고 단지 하나의 그 언어는 단지 때때로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의 대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 하나의 언어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다양한 언어가 이해가 가능한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즉 언어는 다양해야지만 이해가 된다. 그 다음에 새는 뭔가 연속성이 있고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결성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방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언어가 다 있다는 얘기를 포함하는 거고 따라서 언어는 다양해야지만 이해가 잘 된다는 게 주제였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꼭 좀 다시 한번 봐주시고 이거에 대한 해설 꼭 다시 해석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 이것도 탑빙 1번 글이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노벨 수상자는 다니엘 카멘은 바꿨다. 방법을. 그 세계가 생각하는 뭐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바꿨다. upending, 뒤집으면서 그 개념, 어떤 개념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들을 뒤집으면서 경제에 대해서 그 세계가 생각하는 방법을 바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트로.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뒤집으면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은 이성적인 결정한 사람이 아니다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인트로, 그죠? 사람은 누가 아니다? 이성적인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along the way 그런 것과 함께 따라서 그의 displaying crossing influence는 바꿨다 방법을 물리학자들이 어떤
의학적인 결정을 하는 방법을 바꿨다. 그리고 인베스터가 어떤 월스트리트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바꿨다. 이런 것과 함께. 즉 그러니까 이런 것과 함께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이성적인 결정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과 함께 이제 뭘 바꿨어요? 디스커션들이 어떤 메디컬 디시전을 하는 방법을 바꿨고 또한 월스트리트에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은 비이성적이어서 의학이나 어떤 그죠? 투자에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비이성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In a paper 그 논문에서 이 카멘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아웃라인 윤곽선을 그렸다. 프로세스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 큰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윤곽선을 그렸다. 그들은 제안했다. approach를 그죠? label as meditating assessment protocol이라고 이름 붙여진 전략을 제안했다. 즉 맵이라고 불리는 거죠. 맵은 간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to put off 즉 미루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거가 예시가 뭐가 나와요? 1번 어떤 방법? MAP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MAP는 뭐라는 거예요? 미루는 거죠. gut-based decision. gut-based decision이라는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알면은 그러니까 의미로 하는 거 그냥 꼴리는 본능적으로 하는 걸 gut-based decis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본능적인 결정을 미루는 거다. 그죠? 뭐 할 때까지? 선택이 알려질 때까지 수많은 분리되어진 요소에 의해서 이건 뭐 하는 거다? 맵은 그죠? 미루는 거예요. 뭘 미루는 거예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 뭔가 될 때까지 선택이 모아질 때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이성적인 생각을 결정을 안 하기 위해서 선택이 모아질 때까지 자기의 본능적인 선택을 뭐 한다는 얘기죠? 미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맵의 필수적인 목적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블랭크하는 거다. 인투이션, 본능을 블랭크하는 거다. 본능은 뭐 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죠. 당연히 정답 5번이에요. 그래서 딜레이 하는 거 낫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말했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인터뷰에서 그죠? 그 제한되어진 프로세스는 요청한다. 분석하는 거 결정은 뭐에 근거돼? 6에서 7개의 선택되어진 속성에 근거되어진 결정을 분석하는 것을 요청한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내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6개에서 7가지 정도의 선택되어진 속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본능적으로 선택한다 아니면 뭔가 좀 미룬다. 내 본능을 미루는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걸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assigning them. 그죠? A related percentage score and finally using those scores to make a holistic judgment. 뭔가 어떤 holistic judgment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점수들을 사용하는 것과 마침내 그리고 어떤 상대적인 percentile score들을 할당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각각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것 그리고 6, 7가지의 근거되어진 결정을 분석하는 것들을 요구한다. 이해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다 뭡니까? 뭔가 이성적으로 6, 7가지 모으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니까 자기의 본능은 뭐 하는 거예요? 딜레이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딜레이 2번이 맞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탑비가 1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 제가 어제 한 3일 정도 3일 좀 감수까지 하면 한 5일 정도 걸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 요번 주 한 월요일부터 제가 보면서 걸르고 중요한 것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해서 이제 26문제를 한번 뽑아가지고 한번 풀어봤는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나오는 그 답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집중하면서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문법도 되게 괜찮은 문제들 많았으니까 다시 풀어보시고.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파이널 때 풀었던 모의고사 문법이면 문법 싹 다 풀어봐야 되고 105선 있잖아요. 다시 풀어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단어하고 생활영어 안 했어요. 근데 단어하고 생활영어 다시 싹 다 정리하시고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독해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매일 하루에 하나씩 도형 모의고사 새로운 거 꼭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지 좋으니까 꼭 푸시면서 감 유지하셔야 되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그 동안 하시면 되고, 몇 달 했죠? 저희가 한 4개월 넘게 했나요? 4개월 정도 했죠? 그래서 정말 수고 많았고, 다음 주 시험 잘 보시고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다음 주 저 학원 나오니까 계속 연락하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10시에 매일 이제 질문 받을 일부러 킬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리밍 할 거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시다 모르는 거 있으면은 10시에 유튜브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말 수고 많았고 끝났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일 문제 푸시고 정리 잘 하시고, 알겠죠? 근데 아마 시험 다 잘 보실 거예요. 이걸로 너무 침체되지 마시고, 어려운 것만 뽑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려운 것만 뽑은 거여가지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경찰 준비생들 중에서 제일 잘할 겁니다. 진짜 장담합니다. 진짜로 영어 실력 제일 높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